자, 임 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 사무실로 방문한 수강생 중에 과일 위탁을 해서 한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만에 한 7, 800 까먹으신 분이 왔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대해서 신선 어떻게 하다 까먹었는지 거기서 얘기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조그만 창고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업으로 시작하신 거라 얼굴을 좀 가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가면 하나 쓰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일개 청년으로서 강의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강의 피해자는 아니지, 본인이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낱낱이 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씨발 뭘 낱낱이고 한다 이거. 근데 유튜브 보면은 신선이 되게 잘 된다고 하고 하는데 왜 까먹을 수 있나? 나도 신선을 잠깐 해봤는데 팔리긴 엄청 잘 팔리잖아요. 팔리기는 진짜 잘 팔려요. 근데 이제 매출 빵이 나는 거지, 이게 사실 역으로 마진이 까이는 거는 다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잠깐 여기 야, 이거 왜 돌아가? 이거 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 왜 따라다니는 거야 나를? 씨. 지금 연봉이 지금 30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6천 정도. 연봉이 6천이면 먹고 살만 한데 뭐 굳이 과일 위탁을 왜 시작한 거야? 그냥 한탕 한번 거하게 치려고 했는데, 이제 과일 위탁이 여기저기서 홍보할 때 막 매출 뭐 1억 그냥 쉽게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돈도 쉽게 딸깍으로 벌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듣게 됐는데, 완전 뭐 뒤로 역마진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구매대행을 배우러 임 반장님한테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과일 위탁 강의를 들은 거예요? 네, 유튜브를 보고 아이고 과일 위탁 생산 있다 해가지고 이제 모은 돈을 가지고 강의비를 냈는데, 강의비는 강의비대로 내고 내가 이제 과일 소싱 해오고 발주 넣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 발주 넣는 비용도 비용대로 날리고 또 쿠팡 광고는 또 쿠팡 광고비대로 날리고 해가지고 지금 역마진이 나서 한 800 정도 다 까였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만에 800만 원을 까먹었어요? 네, 강의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한 300 정도 됐습니다. 내가 그럼 강의비 300하고 500만 원을 한 달 만에 까먹은 거네요? 500만 원을 한 달 만에 이제 강의비 제외하고 다 까먹은 거죠. 근데 왜 500만 원을 까먹었냐고. 그게 궁금한 거지, 사람들은. 돈을 다 많이 번다고 하는데 겨울에 뭐 귤 같은 것도 종류가 많잖아. 뭐 조생귤 이런 거 팔고 막 무슨 한라봉 이런 거 팔면은 돈 잘 벌지 않나?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올리면 광고를 돌립니다. 돌리면 팔리긴 해요. 근데 이게 과일이 광고를 돌려야 팔리는 구조가 되면 결국에는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세요. 이게 내가 쿠팡에서 과일을 소싱하기 위해서 샘플을 시키고, 그리고 샘플 시켜서 뭐가 이제 괜찮은 도매처인지 보고, 그 도매처가 괜찮으면 그 도매처를 확정 지어서 내가 마진율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 마진율 구한 거를 내가 이제 쿠팡에 상품 등록해서 올리고, 그걸 갖다가 광고를 돌릴 거잖아요. 근데 광고 돌리기 전에 그냥 돌리면 광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리뷰를 쌓기 위한 체험단 비용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 체험단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돈이 그냥 몇십 묶이는 게 아니에요. 몇백 묶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걸 강의에서는 얘기 안 하죠. 이게 첫 번째 돈 묶이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쿠팡 광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려요. 근데 팔리면 저희는 바로 다음날에 발주를 넣어야 돼요. 그럼 발주를 넣을 때 돈이 또 필요하죠. 그럼 그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게 하루에 몇십 깨지는 건 그냥 일도 아닙니다. 몇백씩 이런 식으로 깨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돈을 두 번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팔리는데 돈이 묶일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돈이 묶이는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제 생각에는 자본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결론 짓고 과일 싹 털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발주가 들어가고 다음날 거의 하루 이틀이면 도착을 하는데 선정산을 써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건가요? 선정산을 아무리 쓰더라도 그 판매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판매량을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이게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과일은 이제 판매량이 많이 붙기 때문에 네. 순식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순식간입니다. 정말 5천만 원도 순식간에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이제 판매가 되긴 되는 건데 왜 안 남냐는 거지.
마진이 애초에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엔드로와스가 5,600%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게 보통 공산품 같은 경우는 3,400% 이 엔드로와스를 이제 잡잖아요. 근데 과일은 5에서 600%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 싶으면 700%까지 공격적으로 잡는 마진율을 엔드로와스를 700%까지 잡아서 어떻게든 팔리게끔 해서 판매량을 높여서 자연 노출 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 전략을 세운 건데 이게 너무 마진율이 박하고 판매량은 또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자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0%라는 게 이제 로가스가 600% 이하로 뜨면 손해보는 구간이란 거잖아. 손해보는 구간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과일 하면서 유튜브에 막 과일로 돈 벌고 싶다, 신선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간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시즌 이 기간에 팔 수 있는 거는 품목이 그대로 정해져 있다고. 네. 근데 유튜브에서 강의를 해버리면은 정해져 있는 품목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와서 싸우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내가 다른 제품을 위탁을 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거나 하면 내가 키워드도 발굴하고 이 키워드 찾고 저 키워드 찾고 할 수 있는데 팔 수 있는 거 신선은 정해져 있다고 그냥. 그걸로만 서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구조라고 나는 보는데 유튜브는 계속 쉽다고 해서 근데 저번에도 오신 분이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셨는데 신비복숭아를 2억 원어치 팔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이 까졌다고 하더라고. 예, 그게 거의 액수가 커진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로아스가 250% 300% 나왔는데 당사가 괜찮다고 전환율 올라가고 로아스도 높아질 거라고 계속 광고비를 증액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200만 원, 300만 원 한 캠페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판매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광고를 절대 끄면 안 된다. 판매량을 유지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광고를 못 끈 상태에서 역마진이 나는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캠페인당 최대 얼마 정도 소진을 한 거야 하루에? 뭐 하루에 2, 3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태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캠페인에 30만 원씩? 한 캠페인 아니고 전체 광고비. 그래도 한 달 내내 돌리면 거의 막 800만 원, 1000만 원이네? 그렇죠. 초보가 돌리기에는 사실 큰 액수죠. 근데 참 겁도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돌렸대? 이게 쿠팡 뭐 아시다시피 광고비가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대중 없이 그냥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제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산 현황 가보면은 쿠팡에 이게 보통은 뭐 많게는 뭐 몇백만 원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광고비를 너무 많이 돌리다 보면 매출보다 광고비를 더 많이 쓰는 상황이 생겨서 영원 정산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를 막 쓰게 되면은 내가 이때 정산이 이 정도 들어오겠지 싶지만 절대 그 정산금대로 들어오지 않고 영원히 찍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서 후에 또 정산금이 더 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나도 잠깐 발은 담궈봤는데 그것도 문제더라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공급사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미출고가 나면 이게 또 판매자 점수에 악영향이 끼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쿠팡이 요즘 조금 더 제재가 심해져서 노출 중지를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 상품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올려놓은 작업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순위는 당연히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발라놓은 돈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까 반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즌마다 과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은 이게 품목이 공산품처럼 막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산품이 좋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과일은 마케팅 싸움이에요. 마케팅 싸움. 어쩔 수 없이 자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뒤에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다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돈들을 얼마나 많이 붓냐에 따라서 판매량도 똑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돈 묶이는 포인트들 플러스 마케팅비가 막대한 마케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자본 없이는 되지 않는 그런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는 사람은 벌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벌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3만 원짜리 가져다가 30%의 마진을 붙여서 뭐 4만 5천 원에 판다고 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일단 4만 5천 원에 팔면 5천 원 빼고 4만 원 남는데 거기서 광고비 나가고 뭐 나가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네,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까지는지, 뒤에서 뭘 하는지를 강사들한테 그냥 차라리 물어보세요. 뭐 듣고 싶으시면은. 그러면은 말 못할 겁니다. 뭘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광고비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마케팅비 뒤에서 들어가는 건 없어요?
뒤에서 돈 묶이는 것들이 뭐 어떤 포인트들에서 돈을 묶여지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말한 포인트들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도 그거를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강사가 그나마 나은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일 위탁 판매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근데 나중에 저도 자본이 생기면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쉽게 팔리는 건 맞으니까. 근데 자본이 뭐 진짜 제가 아무리 리미티드로 잡아도 5천만 원은 5천만 원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거는 절대. 그냥 5천만 원을 버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시장은. 그냥 떡 사먹는다 생각하고. 네. 진짜.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 있게 하려면은 그 정도 자본이 필요하거든. 네, 로켓 그로스와 진짜 되게 비슷한 자본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그리고 아마 신선하시 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쿠팡이 최근에 신선식품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직권 환불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신선식품의 카테고리가 매출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간이판도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간이판이 커짐에 따라서 이 쿠팡 알고리즘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리뷰가 30개 있어야지만 떡상한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2배 이상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60개 이상이 필요하고 뭐 마케팅비가 원래는 100만 원이 들었다면 3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쿠팡에서는 제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제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오만대 때만대 다 떼다가 쓰레기 같은 식품들 파는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매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판매자들한테 국권 환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고객이 쉽게 말해서 과일을 샀어요. 그리고 이거 공짜로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 직권 환불 때려야지 하고 환불 때리고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영락 없이 환불을 때려줘야 돼요. 환불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고객은 그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그 과일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짜로 과일을 먹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판매자에게는 좋을 게 하나 없는 제도가 생겨버렸다. 본인 과일이 멀쩡한데도 직권 환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요. 이게 그냥 뭐 콕 찍어서 이거 멍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저희는 눈으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터 판매자라 눈으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콕콕 찍어서 이거 멍들었어요. 그 다 모든 과수들에 콕콕콕 찍어버리면은 이제 직권환불이 이제 되는 거죠. 사진들 이렇게 막 찍어서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보내면은 언제든지. 사진 같은 건 첨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사진을 첨부하는데 그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흠집을 내가지고 네. 새 걸로 먹을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야, 그건 저 병신 같은 시스템이네, 완전히. 판매자를 완전 엿대보라고 하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선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안 신선한 걸 팔아야겠네. 그러면은 이제 리뷰 폭탄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적절한 가격대, 적절한 품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신선하고 막 이런 분들, 그로스하고 이런 분들이 항상 많이 오시는데, 많이는 아니지. 4분 모시는데 그중에 꼭 한두 분이 계셔. 많이 까먹으신 분들.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근데 본인 그 강사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 연락이 안 돼요. 이게 광고로 계속 까먹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제 계속 판매량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광고 계속 돌려야 됩니다. 연마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하네요. 이거는 뭐 상품을 개선해보세요. 상태를 개선해보세요. 끝입니다. 썸네일 바꿔라. 네네, 썸네일 바꿔라. 상표 좀 바꿔봐라. 맞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 두절이고. 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봤자 얻을 게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손절을 쳤습니다. 지금. 어차피 연락해봐야 나중 되면 로아스 오를 거다. 전환율 높아질 거다. 계속 뭐 그런 식으로 희망을 품는 얘기만 해주는 거잖아. 맞아요. 고소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차라리 구대를 배우자, 새로운 걸 배우자 해서 임반장님 찾아왔죠. 나는 구매댕이 다 해봤거든. 뭐 막 양구 메론 이런 것도 막 여름에 팔아보려고 하고 해서 주문 받으면은 공급처에서 양구 메론은 내일 모레까지만 팝니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 공급사를 한 군데만 찾으면 안 되고 최소한 4-5군데는 확보를 해놓고 여기서 만약에 안 나가면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게. 맞습니다. 뭐 물건을 받는 사람이 내 박스까지 봐가지고 어디 거다 막 이렇게 거가지고 확인을 안 하니까 출고시키는데 좀 하자가 없이 진행을 해야겠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 진짜 많이 듭니다. 진짜 많이 들어. 뭐 구매대행도 똑같아. 구매대행도 매출이 막 바짝 막 엄청 뜨면은 돈이 드는 건 매한가지인데, 근데 구매대행 마진이 좋잖아. 네, 진짜 최소 20-30% 남겨먹고 갈 수가 있는데, 과일은 뭐 10% 남겨먹으면 진짜 10% 남겨먹으면 훌륭한 거야. 네, 훌륭한 거고, 사실 구매대행을 제가 선택하게 된 거는 돈을 그나마 덜 묶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게 과일 도매처에 이제 한 번이라도 거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카드 거래 안 됩니다. 계좌 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바로 내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가야만 발주를 넣을 수 있는데, 이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카드로 어느 정도 그래도 돌려막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로 충분히 돌려막어. 네, 그리고 선정산도 같이 받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 달은 유예기간이 생기는 거니까 과일보다 훨씬 괜찮다고 봐서 여기 왔습니다. 구매대행은 카드 한 1,000만 원 이상 한도 나오는 거, 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나오거든? 2개 만들어가지고 15일이랑 말일 결제해가지고 돌리면 돼. 그 다음에 또 매출 많이 뜬다면은 선정산이고 선결제 시스템 해가지고 선결제로 털고 하면 또 그 카드 한도가 한 2,500, 2,900 이 정도까지 금방금방 오른단 말이야. 돌려먹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을 키워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신선은 돈 없으면은 쉽지가 않은 사업이야. 네,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야지만 뭔가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참 돈 없으면 진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이제 신선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네, 워낙 신선하면은 쉽게 돈 번다. 그런 사람도 있대, 요즘에는. 자기 제품도 아니면서 도매처 가면 물건 출고가 많이 되잖아. 네,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물건인 양 막 촬영하고 이런 유튜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한 달에 건너 접하니 진짜 웃긴 사람 많고 속이려는 사람도 진짜 많고.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뭐 부업 채널이든 뭐든 이게 동선부터 다 뭐가 다 대본이고 다 하는데, 요즘엔 뭐 80대도 AI로 돈 번다. 뭐 70대도 뭐 소싱 AI 소싱으로 돈 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돈 버는 거는, 쇼핑몰에서 돈 버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하거나, 그러니까 위탁이나 구매등이든 무자본으로 진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거는 내 시간을 진짜 갈아넣고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자본이 많거나. 네, 어중이 떠중이가 돈을 벌 수는 없는 구조거든.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 판매 능력도 없이 딸깍에서 돈 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얘기고, 우리같이 부업을 해가지고 월에 1-200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제가 볼 때 1%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희망찬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과일을 제가 또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이제 앞서서 한 게, 제가 사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임반장님 톡에 있는 한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그분은 이제 신선으로 조금 잘 파셨던 분인데, 그분께 조금 컨설팅을 듣고, 그리고 또 이거 소액의 비용도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면서 그래도 노하우나 꿀팁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다 잘못됐다고 제가 신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접근법부터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개를 다시 다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잘못된 게 뭐라고 하셨어요? 소싱입니다. 소싱? 소싱을 이렇게 하면은 쿠팡에서는 안 팔린다. 적어도 쿠팡에서 매출빵을 내고 돈을 벌려면 이런 상품들을 소싱해서 승부를 볼 수 없다. 역마진이 나고 있을 거다. 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거 무슨 계정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상품만 보고. 네, 그냥 상품만 보시고 이거는 아마 역마진이 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하셔서, 아, 이분은 진짜 뭘 아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제 상황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분도 과일로 막 억대를 파시는데 구매대행 배우러 온다 그러던데. 그리고 또 저도 자세하게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뭐 과일이 워낙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가니까 계획이 있겠죠, 그분도. 근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컨설팅을 듣고 나서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너무 큰 돈을 굴리지 않고도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검증을 했어요, 제가. 계속 적자만 보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야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일로? 네. 그럼 과일로 계속 하면 되잖아. 과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면서.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굴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안 한다시피 다 손을 털고 나온 거고, 거의 그냥 손을 털고 나왔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상품들을 다 버렸고요. 그분과 함께 한두 개 소싱한 상품. 아예 새롭게 했어요? 네, 새롭게 해가지고 소싱한 상품만 조금 그냥 지켜보자 이 정도. 그리고 막 그렇게 크게 막 돈을 엄청 많이 들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과일을 끝까지 그래도 수익을 내고라도 털어보자라고 해서 그냥 하나만 그냥 남겨놓고 다 버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두 개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분이랑 했을 때 분명히 수익은 나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과일을 배우더라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체계를 제대로 알고 쿠팡이란 플랫폼에 대한 접근법을 제대로 알고서 이제 과일을 위탁 판매를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아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 잃고 나서 깨닫게 된 게 한스러울 정도로. 예. 그런데 그분은 이 업계에서 과일을 좀 얼마나 파셨던 분이야? 어느 정도 기간, 매출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과일이 아니라 식품 쪽으로 조금 그렇게 오래 했다고? 판매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10년? 못해도 5년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못해도 5년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경력치가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듣든가 뭘 가서 얘기를 하지. 유튜브 보면 뭐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2달 만에 1억 판에 뭐 2억 판에 이러는데, 정말. 그거 여기에서 이 업계에서는 경험치가 무시 못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2, 3년은 여기 있던 사람한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옵션이 잘 나가는지 알고 어떤 과일이 이 시즌에는 어떤 과일이 잘 나가는지 이게 필드에서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과일 뭐 위탁 판매 강의한다고 해서 강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 한 100에 한 90은 복숭아일 겁니다. 복숭아. 이게 복숭아요, 근데? 이게 복숭아 트래픽 양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그걸로 매출빵을 많이 낸 분들이 꽤 있을 거긴 해요. 근데 뭐 뒤로 까진 건 아무도 말 안 하죠. 그리고 복숭아는 딱딱한 복숭아가 아니고 물렁한 복숭아면 온라인이 이제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하면서 이게 다 터져버려서 CS로 환불하는 건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업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복숭아로 매출빵 다 낸 거 보여주면서 강의 들으러 오세요. 너네들 이렇게 매출 낼 수 있어요. 그쵸, 매출 낼 수 있겠죠. 근데 뒤로 다 까는 거죠. CS로 까요, 광고비로 까요, 마케팅비로 다 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숭아는 팔면 안 되겠네. 근데 뭐 한번 경험해보세요. 저도 경험을 못 해봐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온라인으로 파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뭐 복숭아를 팔아도 CS가 안 나오는 그런 복숭아를 팔아야지. 복숭아, 딱딱이 복숭아 이런 걸 팔아야겠다. 그거는 뭐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딸기랑 포도도 CS가 엄청난데, 포도 알맹이 떨어지고 딸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과일들은 CS가 많은가 보더라고. 부닥치고 하면은 금방 막 새카매지고 막 상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쉽지 않고. 근데 과일도, 그러니까 신선 뭐 강의 뭐 신선 위탁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정확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뒤로 까지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게 답답한 겁니다. 단기간에 매출 얼마, 뭐해서 얼마 벌었어요, 그런 말들만 하니까 다 혹해가지고 돈을 많이 까먹지. 남의 돈 쓰라고 하는 거는 쉽다니까. 진짜 쉽습니다. 진짜 쉽게 말해요. 우리는 여기 4명 지금 강의하고, 지금 7시 반인데 강의하고 있는데 4명 모아놓고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더 뭐라고 그래. 왜 300만 원 내고서는 왜 이렇게 시키는 데가 안 하냐고. 근데 이게 4명이니까 그나마 같이 1대1로 봐주고 케어가 되는 거야. 20명, 30명? 10명만, 진짜 막말 10명만 넘어가도 질문 답변이 안 돼. 중간에서 말 끊고 누가 강사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 다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나도 딱 4명만 가지고 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말 하는 건데 10명 놓고 20명 놓고 하면 나도 편하고 좋지. 근데 아니라고. 돈을 받았으면은 이 돈을 최대한 매달 강의비는 아니더라도 일회성으로 낸 300만 원이라도 가져가게끔 다시 돌려주게끔 해야 되는데, 진짜 난 모르겠다. 근데 과일은 자본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뭐 나쁘지 않은 경험일 겁니다. 판매 경험을 제가 뭐 쉽사리 예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감히 예상하기로는 판매 경험은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독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이게 뒤로 어떻게 까이는지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강사를 만나세요. 그 강사가 찐일 겁니다. 그런 강사는 노출도 안 돼.